에너지 시장의 이슈와 최신 경향들을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에너지머니 SC글로벌센터 김선규 소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은 치솟고 있는 곡물 가격 얘기를 할 텐데요. 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곡물 가격이 오르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밀 가격이 60%나 올랐다고요? 예, 맞습니다. 예. 일단 지금 일단 앵커님 생각하실 때 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곡창지대 3대 곡창지대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3대 곡창지대요. 네. 일단 우크라이나 쪽이 크다는 거고 미국이 있을 거고 그죠? 네. 미국, 예. 우크라이나, 그다음 또 어디 있을까요? 3대. 보통은 호주를 생각하시는 호주,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브라질을 얘기하시는 분인데 둘이가 좀 비슷합니다. 네. 그렇게 보통 이제 3대 아니면 4대로 해서 곡창지대를 이제 보는데 네. 그 중에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밀 가격이 특히 이제 이 전체 시장 중에서 3대 밀은 일단 3대 시장 그러면은 분명히 그 호주하고 그다음에 북미하고 그다음에 이 우크라이나 예. 이 세 군데가 잡히는데 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밀 가격은 전쟁 이후에 60% 이상 상승했고 개전했을 때는 거의 100% 이상 넘어갔었죠. 예. 그렇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향후 밀 가격이 자칫하면 다시 그 전에 수준 거의 부셜당 14달러 그러니까 거의 100% 이상 올라갈 그럴 확률도 지금 어느 정도 좀 존재하고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금 어느 정도 그 휴전의 그 조짐이 약간은 보이고 있다라는 것은 그나마 다행인 걸로 볼 수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좀 봐야 되고요. 특히 서방 제재 때문에 이 러시아의 루블화가 가치가 급락을 해가지고 실제로 모스크바 거래소가 정지가 됐었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오늘 이제 드디어 잠깐 단축해가지고 단축 거래가 오늘 시작이 된다는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이제 요거 지금 지난주부터 이제 거래가 시작됐었죠. 네. 부분적으로.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거래가 오늘 이번 주부터는 또 다시 네. 단축 거래가 진행을 된다 그러고 그런 가운데 이제 러시아가 루블화 가치가 많이 떨어졌고 그다음에 또 경제난이 좀 심화가 됨에 따라서 이제 여기에서 좀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이 우크라이나의 곡창지대, 이 흑토지대에서 나는 밀을 가지고서 중동 아프리카 같은 제3세계 국가들, 그다음 동유럽권까지 해서 거의 한 40개국 정도가 이 우크라이나의 이 밀을 가지고서 굉장히 의존을 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지금 식량난이 앞으로 더 가중이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곡물 가격 급등에 따른 세계 식량 위기가 오고 있다는 건데요. 뭐 우리도 이제 밀가루 가격 올리고 이제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네. 특별히 아프리카가 타격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를 받았고요. 남미, 중동까지도 위험권에 있다. 예, 맞습니다. 예. 지금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이쪽 지대가 러시아도 역시 밀을 많이 수출을 하고 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지역이 중동 아프리카와 제3시대에 지금 밀을 수출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제가 3주 전에 보여드렸던 자료일 거예요. 파이낸셜 타임스에 나왔던 건데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카타르는 거의 100% 러시아 밀을 지금 수입을 하고 있고 그다음 여기 보시면 또 그 밖에도 여러 나라들 특히 이제 중앙아시아라든가 중동 지역 그다음에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이 지금 이 러시아 밀을 또 수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전쟁으로 인해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기후 변화 그다음에 또 문제는 뭐냐면 지금 파종 시기가 왔는데 파종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렇다면서요. 또.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집트나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에서 거의 90% 가까운 밀을 거의 수출하고 거기서 이제 수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 러시아가 2월부터는 농산물 수출을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그 서방 세계 제재 때문에 이로 인해서 그거에 대한 그 보복 조치로 들어갔고 그다음 특히 설탕 같은 경우는 8월까지는 이 농산물을 수출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문제가 좀 생겼고요. 특히 지금 여기서 특히 문제가 되는 거는 우크라이나가 그 러시아의 흑해 쪽이 지금 봉쇄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지금 그 전체적으로 밀을 수출할 때는 오데사 항을 통해 가지고 거의 80% 이상이 수출이 돼서 거기서부터 해서 그 중앙아시아 그다음에 이제 터키를 비롯한 지중해 지역으로 이제 수출을 하고 중동으로 나가는데 이게 그 러시아 쪽에서 함대가 흑해를 봉쇄해 버렸기 때문에 해상 수출이 굉장히 그 어려움을 겪고 실제로 차단된 상태에서 더욱더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중동이나 뭐 아프리카는 이쪽에 가까우니까 우즈벡이나 러시아 네. 가까우니까 이해되는데 남미 국가들은 북미에서 수입을 안 하고 거기도 영향을 받는다니까 예, 전 세계적으로 영향이 있고요. 네.
곡물 가격 급등이 그러면 언제까지 이어집니까? 사실은 원유나 이런 것들은 수요도 그렇지만 곡물은 더 이제 공급 탄력성이 더 떨어지는 거여 가지고 말이에요. 맞습니다. 일단 비탄력적인 상품이다 보니까 좀 문제가 큰데 실제로 생산량 5%만 좀 그 차질이 있거나 예. 수요가 떨어질 경우에 이 가격은 급등하겠죠. 가격이 갑자기 급등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북미 지역이 가뭄하고 폭우가 심화가 돼가지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밀입니다. 여기 고품질 밀이라는 거는 실제 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등급의 밀이 생산이 자꾸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그 사료로 쓸 수 있는 밀들 등급이 있습니다. 사료용 밀 등급도 지금 이전에 그나마 좀 올라갔었는데 이제는 그게 또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죠. 그래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 만약에 우크라이나 오데사의 항만에다가 미사일로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 폭격을 했을 경우에는 심각한 식량난이 앞으로 지금 발생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서방 세계라든가 동유럽 쪽, 특히 이제 뭐 중동 쪽도 굉장히 촉각을 세우고 있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동남아에 있는 쌀 생산지들이 또 코로나 공급 문제로 인해 실제로 지금 현재 쌀 선물이 굉장히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 얼물 같은 경우는 현재 부실당 16달러가 넘어서 있는 상태이고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만약 장기화가 될 경우, 물론 그럴 리는 지금은 제가 볼 때는 확률은 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만약에 한 2달 이상 더 끌었을 경우에는 내년 연말까지는 곡물 가격이 좀 더 급등하지 않을까 조금 조심스럽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투자자 입장에서 조금 생각해 볼게요. 국내에도 뭐 비료, 사료주가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네. 뭐 육계, 수산주까지. 그리고 음식료들은 이제 가격 전가를 좀 시키고 있습니다. 뭐 라면이나 뭐 주류업체들 이런 데는 올리고 있잖아요. 근데 주가 급등이 워낙 심해서 그 국내 지금 말씀하신 분야는 좀 묶어서 얘기하면요. 실제 수혜가 있을 수 있는 섹터가 어디일까요? 있다면 또 핵심 분야는 어디입니까? 일단 지금 현재 우선은 비료부터 해가지고 농기계라든가 이쪽 분야들이 굉장히 많이 뛰었지 않습니까? 네. 특히 뭐 현대사료 같은 경우는 5연속 그 상한가 치고 지금 이제 좀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오늘 5점상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예, 네. 이게 지금 어지간해서는 이 한 10년, 20년 가까이 본 적이 없었던 기록이 예. 지금 나왔는데 이 정도면은 좀 많이 놀란 거거든요, 시장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대두하고 옥수수를 과연 어떻게 볼 것이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농산물 네. 중에서는 현재 대두하고 옥수수, 그 중에서 특히 옥수수를 봐야 되는 게, 옥수수는 그 일반적인 사람이 먹는 것 말고도 사료라든가 아니면 공업용으로도 많이 쓰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에서 지난해 기준으로 했을 때 옥수수 수출을 세계 4위를 한 나라였는데 예. 지금 이 전쟁 때문에 이 사료가 지금 공급이 많이 줄어든 거죠. 그런 상태다 보니까 이것이 사료 작물 가격 상승, 그 다음에 대체 작물인 보리나 귀리 가격을 지금 많이 밀어 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가지고 한 달 정도 귀리 가격이 다시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에 따라서 마른 돼지 선물도 그 대두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한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에 따라서 앞으로 곡물 가격의 상승이 육류하고 이제 연결이 되고, 그래서 향후 단백질 대란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주, 그래서 육계라든가 아니면은 이 양돈, 그 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것들, 혹은 이제 수산이라든가 이쪽도 역시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분명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길게 보면 내년 연말까지도 이런 흐름들이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관련주들도 투자의 기회는 있는데 변동성도 상당히 커요. 예. 관련된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서 지금 좀 혹은 뭐 타이밍을 보면서 투자해도 괜찮다고 보시는 쪽은 어느 쪽이에요? 국내 시장에서? 지금 현재 곡물이나 비료 관련주들은 이미 많이 좀 오른 부분도 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재미있는 것이 식품주들이 분명히 올라가야 되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가고 있는 게 지금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 식품주들은 일단은 전체적으로 바로 우리의 그 생활에 바로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이거는 조금 아무래도 정책적으로도 이 가격 상승을 좀 억제하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이 곡물이나 비료 사료주는 이미 올라갈 만큼 올라가서 보유자 영역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추격 매수는 당분간 조금 자제하실 것을 보내드리고, 예. 만약에 이번에 그 휴전이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은 다시금 비료 생산이 진행되고 하면서 여기에 대한 것들이 어느 정도 조금은 정리는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조정이 들어올 수 있어서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실 것을 보내드리겠고, 그다음에 지금 일단 우리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 제일 이슈가 되는 게 현재 긴축 정책을 계속 펴고 있지 않습니까, 연준에서. 예. 그래서 이제 QT가 들어가고, 그래서 나와 있는 유동성들을 전체적으로 갈무리를 했을 때, 그러면은
그 어느 정도 경기는 회복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생각보다 그렇게 잘 진행이 되고 그 생각보다 이거를 받쳐줄 수 있는 체력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미국 경제라든가 글로벌 경제가. 왜냐하면 그동안에 QE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작용이 이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긴축 정책을 했을 경우에 그 시장이 조금은 그 충격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것들이 또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는데 1년 이상 소요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식음료주는 제가 봤을 때 아마 하반기 정도 돼서 실적이 상승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좀 더 강세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더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원자재 시장이 뭐 그야말로 이제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처음에 이제 천연가스라든지 유가라든지 에너지 가격이 오르다가 금속 가격이 오르고 지금 곡물 가격까지 이렇게 순환하면서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은 다시 또 이제 에너지 쪽으로 이게 터닝을 해서 돌아가는 거지. 국제유가 전망까지 좀 함께 묶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원래 원자재 가격은 일반적으로 에너지에서 먼저 시작하고 나면 일반적으로 금속이나 그다음에 그 곡물 쪽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원래 그렇게 순환을 하는데 향후에는 이 곡물 가격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는 것이 지금 한 2년에서 2년 반 정도 기간 동안에 기후변화로 인해서 가뭄이라든가 홍수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글로벌 그 식량 재고 자체가 생각보다 좀 많이 줄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주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기후변화와 전쟁으로 인한 그 곡물 재고 감소가 더 부추게 되면은 더욱더 가격 상승을 좀 부추길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와 있고, 그래서 이거를 결국은 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그 에너지, 특히 이제 유가가 어느 정도는 급등을 멈추고 적정선까지는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단순히 일반적인 금융정책, 쉽게 통화정책만 가지고서는 가격 억제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가 추이를 보시게 되면은 한 달 정도에서 그동안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하고 나서 하루에 10% 정도씩 막 급등하다가 또 그만큼 급락을 하던 이런 굉장히 변동성이 큰 상태에서 이제는 약간은 그 110달러에서 115달러대에서 약간은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WTI는. 일단 브렌트유도 역시 한 115달러에서 한 120불대 이 정도에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그 다음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제 두바이유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가지만 천연가스는 지금 계속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지금 봤을 때는 이 천연가스가 앞으로는 이전 고점이 6달러 50센트권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 이걸로 봤을 때는 이 유가는 앞으로 이제 조금은 진정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단 이거를 전제하는 조건이 뭐냐면은 미국이 어떻게든 여기에 대해서는 좀 생산을 조금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없다 그러면은 당분간 이것도 결국은 어느 정도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벤트가 생겼다 그러면은 당분간 또 급등하거나 아니면 급락이 나오는 그런 상황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에너지머니, 오늘은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영향들, 또 어디를 좀 투자해 볼 수 있을까 포커스 맞춰봤습니다. SC글로벌센터 김선규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